매일 새벽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뜹니다.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늦은 밤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죠. 남들보다 2배, 아니 3배는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통장 잔고는 그리고 내 인생은 제자리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그 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맨주먹으로 모든 것을 이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고생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부는 고생의 양과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 오늘 영상은 당신의 땀을 배신하지 않는 설계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헛된 고생의 고리를 끊고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진짜 지혜를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당신의 모든 노력이 자산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귀의 못이 밝히도록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이야기. 땀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굳건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달렸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앞만 보고 나아갔죠. 하지만 문득 거울을 본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가? 왜 나의 고생은 그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아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오랜 믿음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정말로 고생의 양과 부의 크기는 비례하는 것일까요? 여기 우리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온몸으로 시대를 관통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는 결코 고생만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다. 부는 생존이 아니라 철저한 설계의 결과물이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노력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자산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땀을 흘리는 행위 자체를 신성시하고 그 땀방울이 언젠가 황금으로 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친 위험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정주영 회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생만으로는 안 된다. 그건 생존일 뿐이다. 생존, 그리고 부.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생존은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고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든 나를 맞추는 과정이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허우적거리는 행위 자체는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그 행위가 나를 원하는 항구로 데려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라앉지 않게 해줄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고생의 대부분은 사실 이 생존의 범주에 속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지만 지각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것. 하기 싫은 업무지만 상사의 꾸중을 피하기 위해 밤을 새워 마감하는 것.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 웃으며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언가를 피하기 위한 고생입니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인 셈이죠. 하지만 부는 마이너스를 막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는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바라는 결과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설계의 영역이죠. 정주영 회장의 말을 다시 곱씹어 봅시다. 나는 고생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기준으로 버텼고, 책임으로 버텼고, 판단으로 벌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준, 책임, 판단입니다. 그는 그냥 버티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이 일은 내가 왜 해야 하는가? 이 고생은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그 기준 위에서 자신의 선택에 온전히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갈림길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고뇌했습니다. 그의 고생은 생존을 위한 허우적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목적지를 향한 방향 있는 항해였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끝없이 쳇바퀴를 돌리는 햄스터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열심히 달리고 있고 땀도 나고 숨도 찹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풍경이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고생의 본질입니다. 이제는 그 쳇바퀴에서 내려와 지도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그곳으로 가기 위한 최적의 경로는 무엇인지, 그것을 설계하는 순간 당신의 고생은 더 이상 단순한 에너지 소모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생존의 고리를 끊고 부를 향한 설계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배신당하는 고생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실함은 거의 종교와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성실한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죠. 물론 성실은 위대한 덕목입니다. 무엇을 이루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실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오랫동안 속아왔습니다. 성실함이 성공의 충분 조건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조언은 이 지점에서 우리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립니다. 성실은 기본이지 전략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가 가진 낡은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성실할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고 남들이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부산을 가야 하는데 강릉행 기차를 타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차 안에서 책을 보고 일을 하고 노력을 한들 당신은 절대로 부산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향 없는 성실함이 가진 비극입니다. 그것은 감동적일 수는 있어도 결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법은 배웠지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 앉아 있는 학생이 모범생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인정받지만 그 일이 회사의 성과와 나의 성장에 어떤 방향으로 기여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말합니다. 아무리 고된 길을 걸어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돌아간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기준이 없으면 반복이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노력이 헛되이 쓰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성실함은 매우 귀한 자원입니다. 한정된 시간, 한정된 체력, 한정된 정신력을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이 귀한 자원을 아무런 방향도 없이 소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노를 젓고 있는가? 이 노력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나를 어디로 데려다 줄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의 성실함은 그저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헤맬수록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 뿐이죠. 성실함이라는 엔진에 방향이라는 운전대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 운전대는 기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울 때 비로소 나의 모든 성실함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결국 당신을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성실함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방향을 가진 전략가가 되십시오. 우리가 흘리는 땀이 왜 정당한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가? 그 이유를 파고들다 보면 결국 가장 불편하고 뼈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누구의 경기장에서 누구의 규칙에 따라 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통찰은 이 지점에서 가장 날카롭게 빛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이 정한 잣대, 남이 정한 시스템, 남이 정한 보상 위에 자기 인생을 올려놓고 있었다. 이 문장을 조용히 음미해 보십시오. 남이 정한 시스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라는 시스템, 군대라는 시스템, 그리고 회사라는 시스템. 이 시스템들은 효율적으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안에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과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규칙 안에서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립니다. 문제는 시스템의 과실 대부분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스템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도 보상은 주어집니다. 월급, 승진, 안정감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 보상은 시스템이 정한 상한선을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10억의 가치를 창출해도 회사가 정한 내 연봉이 1억이라면 나는 1억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9억은 시스템을 소유하고 설계한 사람의 몫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냉정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그저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 성실함이 모자라서 가난하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내가 내 노력의 열매를 온전히 가져올 수 없는 구조, 즉 남의 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빠져나왔다. 고생의 길이 아니라 내가 설계한 길을 위해 서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노동자와 위대한 사업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것.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박차고 나와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무모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 처음에는 바보 취급을 받았고 게으르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남들처럼 무작정 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남의 밭에서 평생 김을 매는 대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만의 밭을 일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업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설계자의 관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이 회사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시스템 안에서 나만의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부품이 아니라 일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더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하는 설계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체스판의 말, 펀으로 살아갈 것인가? 체스판 전체를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버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이 고생이 나중에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가? 만약 이 고생의 끝이 더 큰 시스템에 나를 종속시키는 것이라면 그 고생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족쇄를 채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를 향하지 않는 고생은 종속입니다. 그리고 종속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선택권을 빼앗아갑니다. 이제 당신이 굽히고 있는 허리를 잠시 펴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곳이 누구의 시스템인지,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이 시스템 안에서만 머무를 것인지,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라는 시스템을 설계할 첫 번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배신하는 고생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땀방울을 썩어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주영 회장의 조언 속에는 그 구체적인 설계의 기술들이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이제부터 고생을 황금으로 바꾸는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려면 잠을 줄이고 몸을 던져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의 본질은 아닙니다. 만약 노동의 시간과 부가 정비례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새벽 시장을 열고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부는 시간을 얼마나 갈아 넣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신뢰는 무작정 오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짧게 일해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100시간의 헛된 노동보다 1시간의 올바른 판단이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시간을 얼마나 들였느냐보다 무엇을 결정했느냐가 중요했다. 이것은 가성비의 개념을 인생 전체로 확장한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을 투입해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것은 바로 선택의 기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소한 선택부터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제안을 거절할지 등 이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택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에 휩쓸린 선택, 즉흥적인 선택, 기준 없는 선택을 남발합니다. 그 순간의 분노, 질투, 초조함 때문에 내린 판단은 반드시 미래의 비싼 대가를 청구합니다. 당신이 밤새워 일하며 얻은 소중한 결과를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정주영 회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나를 소모하지 않는 선택만 하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은 당장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돈은 많이 주지만 매일같이 인격적인 모독을 견뎌야 하는 일,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지만 이익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이런 것들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것은 버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자산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만 곁에 둔다. 이 기준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지침입니다. 나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의 선택도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의 선택 역시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의 선택 역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동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줄 단 한 명의 좋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로 하는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나를 만든 건 고생을 견디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를 만든 것은 고생 그 자체가 아니라 고생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했던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저 감정에 따라, 남들의 시선에 따라,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고생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서, 운이 없어서, 혹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럴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의 흐름보다 사람의 마음의 흐름을 먼저 읽으려 했습니다. 결과의 화려함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태도를 먼저 살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거대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핵심 비밀 중 하나입니다. 나는 고생보다 사람을 붙잡았다. 사람을 보면 그가 가는 방향이 보였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나의 선택이 되었다. 이 말 속에는 사업과 인생을 관통하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자본이 있어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당장은 가진 것이 없어도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쫓기 전에 사람을 먼저 얻으려 했습니다. 그에게 고생은 함께할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과정이자 시험대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주영 회장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았을까요? 그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기준점들을 알려줍니다. 첫째, 욕심보다 책임이 앞서는 사람인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제어하고 자신이 맡은 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태도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쉽게 말을 바꾸고 불리해지면 남 탓을 하는 사람은 당장은 영리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주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반면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약속과 책임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더 큰 신뢰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둘째, 잘할 때보다 틀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실패와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변명하며 쉽게 좌절하는 사람인가? 정주영 회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실패 앞에서 정직하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셋째,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반짝하는 재능이나 열정만으로는 결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성실함과 꾸준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만 긴 여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장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과 삶의 태도를 통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단순히 직원을 뽑거나 동업자를 구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구, 연인, 그리고 당신이 조언을 구하는 멘토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결국 당신이 가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 당신의 도전을 비웃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습니까? 일이 안 보이면 고생이 길어지고 부는 멀어졌다. 정주영 회장의 이 말은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당신의 모든 고생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돈을 쫓기 전에 사람을 보는 기준부터 세우십시오. 좋은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똑같이 하루 10시간을 일합니다. 한 명은 1년 뒤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겨우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1년 뒤에 훨씬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이전보다 몇 배의 수입을 올립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능의 차이일까요? 노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구조에 있습니다. 어떤 구조 안에서 일했는가, 그것이 고생의 가치를 바꾸고 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늦게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결과는 얼마나 고생했는가 보다 어떤 구조 안에서 일했는가로 결정된다. 초기에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해내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기억하고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붙잡아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것이 성실이고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스템 없이 오직 자신의 에너지로만 버티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에너지로 버티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면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불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내 몸을 깎아 돈과 맞바꾸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한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결과가 나오는 구조 안에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설계해야 합니다. 나는 일을 바꾼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이 말이 바로 구조화의 핵심입니다. 하는 일의 내용은 같더라도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 즉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조화 혹은 시스템화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삶 곳곳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조화의 시작입니다. 체크리스트라는 간단한 구조 덕분에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수많은 의사결정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은 결정들은 규칙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이 옷을 입는다. 점심은 무조건 구내식당에서 먹는다.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가 매일 같은 옷을 입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사소한 결정에 쓰이는 에너지를 아껴 더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기 위한 구조와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흐름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매번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반응이 좋았던 이메일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는 것,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성공했던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따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고생을 줄여주고 결과의 질은 높여주는 강력한 구조가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합니다. 모든 피로는 설계의 오류였다. 우리가 느끼는 불필요한 피로감, 반복되는 실수, 결과 없는 노력,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잘못된 구조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과로 연결돼야 하는 일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지워야 합니다. 나를 소모하는 루틴은 버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루틴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구조를 다시 짜는 것, 일의 흐름, 사람과의 관계, 내가 개입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재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된 고생을 자산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지금 고생하고 있다면 그 고생의 경로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 길 끝에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멈춰야 할 타이밍입니다. 계속하면 언젠간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은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 바로 바뀔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당신의 일하는 방식을, 당신의 시스템을 바꾸십시오. 고생은 구조를 바꿀 때 비로소 폭발적인 자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생을 자산으로 바꾸는 설계의 기술을 익혔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복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부는 한 번의 대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힘든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진짜 부는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오며 거대한 눈사람이 되듯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불어나는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 동력은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복리라고 하면 은행의 이자 계산을 떠올립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다시 새로운 원금이 되어 더 큰 이자를 낳는 방식. 하지만 정주영 회장이 말하는 부의 세계에서 복리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개념으로 작동합니다. 시간도, 행동도, 선택도, 그리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도 모두 복리로 작동합니다. 좋은 시스템은 반복할수록 더욱 강해지고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반복할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 가난하게 만듭니다. 진짜 부와 일시적인 행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현 가능성입니다. 다시 써먹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자산입니다. 한 번 운 좋게 돈을 번 것은 자산이 아니라 그저 사건일 뿐입니다. 그 방법을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면 그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간 행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고도 결국 불행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돈을 얻었을 뿐 돈을 버는 구조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원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생을 반복하지 않았다. 대신 구조를 반복했다. 이 말에 부의 복리를 만드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냥 기뻐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원인을 기억하고 복귀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가? 어떤 과정이 가장 효율적이었는가? 그는 그 성공의 과정을 정리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빨리, 더 쉽게, 더 작은 노력을 들여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의 복리입니다. 처음 구조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정리하고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은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앉아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제대로 된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고생은 점점 줄어드는데 성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노동의 투입은 줄어드는데 결과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이게 되는 구조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그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확장하는 일만 남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당신의 부는 당신의 노동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든 구조의 반복 횟수가 당신의 부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좋았을 때 그 대화의 흐름과 분위기를 복기하고 그 원리를 다른 관계에도 적용하는 것.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냈을 때 그 시간표를 분석하고 그것을 나만의 루틴이라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 성공적인 복리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 내가 만든 좋은 구조가 스스로 돈과 기회를 벌어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시작이자 부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공적인 구조를 만들었고 그것을 반복하며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탄탄대로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며 나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도 한 번의 큰 충격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가 갈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회복력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합니다. 잘 될 때만 작동하는 구조는 진짜가 아니다. 한 번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설계가 진짜 자산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강한 시스템은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동차의 서스펜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서스펜션은 도로가 울퉁불퉁해도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인생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충격과 실패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빠르게 원래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이라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는 실패했을 때 그저 좌절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 관계,
시간표까지 모든 것을 다시 뜯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나의 어떤 판단이, 어떤 습관이 이 실패를 초래했는가? 그리고 그 실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보완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같은 유형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더 이상 그에게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비싼 데이터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에 대한 또 하나의 위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복리의 조건은 성장보다 회복이다. 우리는 흔히 복리가 계속해서 성장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 즉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를 가져다 줍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번 크게 넘어져서 모든 것을 잃으면 복리를 쌓아나갈 원금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능력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부의 비밀을 알았다. 고생의 양이 아니라 복구의 속도가 나를 다르게 만들었다. 정주영 회장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종종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로 성공을 측정하지만 진짜 성공은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는가로 측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회복력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실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실패를 교훈 삼아 당신의 시스템을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강력한 회복력이라는 시스템을 장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 망하는 이유와 그 고생을 자산으로 바꾸는 설계의 기술, 그리고 그 자산을 불려나가는 복리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부의 진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가 말하는 부는 과연 통장에 찍힌 숫자에 불과했을까요? 부는 결국 돈이 아닙니다. 기회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진짜 부는 더는 소모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상태입니다. 내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상태, 즉 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추구했던 진짜 부였습니다. 고생은 그 선택권이 없을 때 시작됩니다. 남이 정한 시간에 움직이고 해야만 하는 일에 얽매이고 버텨야만 하는 관계를 감당하며 사는 날들이 쌓이면 내 삶은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가난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부를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일할지, 언제 멈출지, 누구와 함께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구조였습니다. 고생을 설계로 바꾸고 설계를 반복으로 만들고 반복을 회복력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그것이 단단하게 쌓이고 나니 부는 저절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압니다. 부는 내가 만든 선택지의 총합이라는 것을.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누구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가, 그 여유와 기준이 진짜 부를 만듭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날의 고생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고생을 쌓아 삶 전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설계로 바꾸는 사람만이 진짜 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이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시간표를, 당신의 인간관계를 통째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삶을 바꾸는 설계인가? 아니면 그저 버티기 위한 고생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의 길이 명확해진다면 버티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당신의 설계가 있다면 그것은 갇힌 것이 아니라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계가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반복을 만들고 그 반복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당신의 고생은 노동이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 됩니다. 불확실한 희망이 아니라 구조화된 확신이 됩니다. 방향 없는 고생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방향 있는 고생은 사람을 키웁니다. 고생을 당신의 위대한 구조로 바꿔낸 사람만이 결국 진짜 부를 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당신의 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의 작은 방향이라도 제시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생이 더 이상 당신을 배신하지 않도록, 당신의 모든 노력이 온전한 당신의 자산이 되는 그날까지 당신의 위대한 설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버티는 고생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 설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설계가 어떻게 당신의 진짜 자산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부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선택의 총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긴 영상이 끝난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깊이 남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것 중 당장 내일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한 가지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나를 소모하지 않는 선택하기, 또는 나만의 구조 만들기처럼 아주 작은 다짐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그 다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노력이 헛된 고생이 아닌 위대한 자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